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조종장이 와서 힘든 와중에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반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방향성이 반감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초대형 세력들이 이런 반감기를 앞두고 우리 몰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표와 근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본인의 트위터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반감기는 채굴업자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을 때 나오는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그냥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2배씩 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이것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감기를 맞이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서플라이 디맨드는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중요하고 그 뒤에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반감기 이후에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반감기 이후에 2달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그 뒤에 컨텀 점프를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클마다 그랬습니다. 2달 안에 컨텀 점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이 말은 지금 이번 사이클은 지난번들 사이클과 달랐던 모습이 올타임 하이를 반감기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했고 반감기 이전에도 올타임 하이를 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지전 사이클에 2달 안에 상승을 했던 모습이 그것보다도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를 그리고 조정장을 견디며 반감기 이유를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GBTC 같은 경우는 반감기 근처가 오면서 지속적으로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감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이 서플라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GBTC의 유출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는 보시게 되면 GBTC는 유출량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조정장에서는 GBTC의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에릭 발추나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당장에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 연금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산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이 소통 창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많은 곳에서 담아가고 있는 시작점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더 많은 수요가 비트코인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 분명히 반감기 이후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GBTC의 유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요적인 측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이후 2달 안에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빠르게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요적인 측면 조정장이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모두 조정을 겪고 있고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볼륨량 자체가 ETF 전체 시장에서 아주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재밌는 자료입니다.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앤 프로핏 로스 마진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쇼터몰더라고 하면은 2024년도 뭐 1월달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알트코인들은 원금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간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자르실 분들 이미 자른 분들 말고 자르실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도 압박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쇼터몰들의 상황을 보면서 매도 압박이 줄어들 수 있구나. 이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희석이 되면서
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 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던지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줄어든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숏텀홀더들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고 채굴업자들도 매도 압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반감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숏텀홀더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후에 보여드릴 이 초대형 세력들의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손실이 난 채로 아주 많은 양의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루는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대형 세력들이 그리고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베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로트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 월렛을 제외하고 이런 7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런 비트코인의 월렛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월렛 중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월렛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와 같은데 아주 많은 양이 축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1000개에서 10,000개 되는 이 밸런스를 봤을 때 2024년도 1월 이후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월렛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 부분은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불장이 오기 전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뒤에 분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래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CVD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65K 언더일 때는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단기적으로도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밑으로 내려온다. 60K 초반부터 65K 사이일 때는 매집을 해나가고 있다. 현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옵션 자료인데요. 이 옵션 자료 같은 경우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거다에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0K까지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양이 60K 있었고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게 80K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80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60K까지 내려갔었죠. 이거 실제로 60K까지 내려왔었고 그럼 다음으로 80에 베팅한 이 고래들이 과연 성공을 할지도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자료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세력 비트코인이 내려가길 원하는 세력과 올라가길 원하는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롱텀 홀더의 NUPL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롱텀 홀더들이 분배를 하고 숏텀 홀더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엮여있는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점점 녹색 지표를 건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지나면 불장이 진짜로 다가오게 되면은 암천 탐욕적인 자리까지 이 파란색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 자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정이 많이 힘들고 우리가 지금 이 조정을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가격 조정도 세게 왔기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요로 때 요 사이클에 있을 때 늘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이 뒤를 봐야 된다. 조정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조정이 왔을 때는 또 이 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변수들을 다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만 존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참 더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 영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2억에서 3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2억까지는 가야 이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또 알트코인에도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사이클, 이전 사이클에 없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의 L2, 이번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메타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L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쪽보다도 중국 쪽에서 선호하는 메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L2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L2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비트코인과 그 관련되어 있는 곳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크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ATM기가 이미 20%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만 개가 넘는 이 비트코인 ATM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어댑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치가 어디인가, 전체 자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게 되면 아직 금에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체 자산군에서는 너무나 작은 분야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길이, 갈 날들이 더 많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자료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계속 사이클을 지나오는 동안 잠깐 지금 올타임 하이 때 들어오신 분들 말고는 누구도 물린 사람이 없다, 손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비트코인의 어댑션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 주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